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물간호학개론 첫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을 홍하일이고요. 자, 동물간호학개론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하면은 동물보건사에 대한 그 역사와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졸업해서 어디에 취직하는가, 또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등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울 동물보건복지학과에서 배울 과목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이그조틱 애니멀에서 제 소개는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참 그 동물보건사 제도하고 굉장히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동물병원을 30년 되던 달에 관두고 큰 뜻을 품고 경기도 연천의 동물방역관으로 2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방역 활동하다가 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도 부러지고 허리도 많이 다쳤는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호서대학교에서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를 초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로 임명됐어요. 저는 그 한국동물병원 협회회장으로 있을 2002년도에 그 동물간호정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동물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었었는데, 그랬고 카하에서 2000 이런 활동들을 하고 제가 또 강사로서 교육도 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2003년도 4년도에 반려동물 학과가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동물복지학회 만들었었고, 거기서 2004년도부터 동물 간호사 시험을 갖다 치르게 됐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자, 맞네요. 그 동물복지사 역사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레스피레이트 베테너 테크니시안 해갖고 RVP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요. 미국의 동물병원에 그 테크니션이 있은 지는 한 1960년대부터 있긴 있었는데 정식으로 학교가 개설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그래서 76년에 첫 그 오하이오주에 그 베테너리 스쿨이 처음 생겼고요. 78년도에 그 면허 시험이 처음 시작됐고 80년도 스쿨이 생긴 지 4년 후에 ABMA 미국 수의사 협회죠. 아메리칸 베테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VP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이르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서 2001년도에는 미국 그 수의 테크니션 그 협회에서 스페셜리티 시스템 도입해서 그 수의 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현재 한 250개 그 베테너리 테크니션 스쿨이 있는데 2년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4년제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반 정도가 수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네요. 미국 수의과대학은 4년제지만은 프로메디컬 스쿨가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입학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베테너리 스쿨에서 1학년 때는 기초학문, 해부생리라든지 조직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주로 배우고,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임상 로테이션을 하는데 임상과 경영에 필요한 실무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베테너리 테크니션 스쿨하고 시험은 AVM에서 관장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면허에 대해서는 미국 주마다 그 면허제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동물간호정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업무 및 교육 목표를 제정했었고요. 2003년도에 정식 명칭을
애니멀 러닝 테크니션으로 명명했었는데요. 2004년도에 한국동물복지학회 반려동물학과가 있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 같이 이제 이런 학회가 생겼었는데, 이 학회와 같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위원회를 결성했고요. 2005년도부터 민간 자격증이지만은 제1회 동물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 ANT가 카에서 정한 ANT 명칭을 동물간호복지사로 확정했고요. 이 복지사란 말이 여기 또 나오죠. 이게 하여튼 2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간 자격증이지만은 그 업무 권한을 1급부터 3급까지 나누고, 1급이 제일 높은 단계죠. 자격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한 200여 명의 시험에 응시해 갖고 이제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드디어 한국에서는 2019년도에 동물복지사 제도가 수의사법에 명시되게 통과됐습니다. 한편 이 수의사법 통과된과 동시에 호주대학교에 동물보건복지학과 개설돼서 2020년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편 한국동물복지학회가 2020년도에 3월달이죠. 얼마 안 됐어요. 한국동물보건복지학회로 개명했는데, 마치 호주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의 이름을 보고 바꾸지 않았나 하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름 바꿨더라고요. 2019년 8월 27일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이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그 수의사법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법 제2장 2회 동물보호사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2항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은 다음 아래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 이 말은 법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각호 1, 2, 3호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그 수준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다 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의 하나입니다. 자, 2호를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등등이 있는데, 동물학과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평생 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호를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바로 면허가 통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만 동물보건사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체적인 그 평가 인증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빨리 정해져야 될 텐데, 농림부에 전화해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지 여기에는 아직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2020년 3월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뭐 받은 학교든 아니든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그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년제 대학교는 대경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성대학교, 신구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대학교, 우송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회전대학교 정도로 한 열 서너 개 되고요. 과 명칭을 보면은 이과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현대 대학교 전문학교에서 동물보건사를 겨냥한 어떤 그런 준비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자, 4년대학교는 우리 호서대학교를 비롯해서 공주대학교, 온강대학교, 중부대학교가 지금 학부가 개설되어 있고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21년도에 신설 예정인 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하고 합쳐지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주에 있는 그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에 있죠. 내년도에 학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4년제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과 명칭을 보면은 동물자원전공이라든지 산업학과라든지 특수동물학과라든지 해서 아직까지는 동물보건사만을 위한 학과는 아닌 것 같고요. 유일하게 우리 학교가 동물보건복지학과로 동물보건사를 중심으로 한 학과로서 운영되기를 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고등학교 졸업생 신 분들이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원을 알아보니까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청담 CTG 칼리지, 그리고 이제 호서대학하고는 약간 그 친인척 관계인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가 반려동물 계열에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수의 테크니션 자격 제도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큰 그룹으로 보면은 자격증이 없는 베테랑 어시스탄트, 그다음에 베테랑 테크니션, 주로 2년제에 나온 학교에서 배출된 분들이 베테랑 테크니션 제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의 중심이 돼서 베테랑 테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그 리셉션리스트는 뭐 테크노리션 중에서 좀 그 자격증이나 있는 건 아닌데요. 테크놀로지스트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동물병원에서 제일 먼저 고객과 환자를 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테크니션들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테크니션들이 동물병원에 수의사 명당 3, 4명, 그래서 그게 한 팀이에요. 한 팀이 이제 수의사 명당 그 베테랑 테크니션 한 서너 명이 한 팀인데, 이런 팀들이 3, 4개가 되면은 리셉션리스트가 한 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테크니션들하고 교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미국 그 수의 테크니션 연합체 에서 그 베테랑 테크니션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테크니션 되고 나서 전문의랑 같이 일하는 테크니션들인데요. 한 5년 정도의 미국에는 이제 수의사들도 전문의 제도가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시작 단계, 준비는 됐지만은 이제 배출되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수의 전문의 제도, 전문의가 이제 한 몇 과에서 피부과라든지 안과, 뭐 이런 데, 치과, 뭐 이런 데서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그분들하고 일하는 테크니션들인데, 실무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고,
어떤 그 교육받았다든지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응시해서 될 수 있는 수의 테크니션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죠.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NABTA가 National Associ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of the America, 미국 수의 테크니션 연합, 국제연합, 국가연합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여기서 그 어떤 스페셜 VTS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Committee on Veterinary Technician Specialty, 그 CVTS에서 그 전문 수의 간호사 제도를 그 어떤 시험 응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서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테너리 테크니션 내셔널 시험은 국가 시험은 베테너리 테크니션의 국가 시험 VTNE 약자가 여기 시험은 어메리칸 베테너리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한 커미티죠. 위원회에서 보드를 준 수의사 보드를 주는 그 위원회에서 지금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에듀케이션이나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이 위원회에서 그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 학교 인증이라든지 그 인증된 학교의 뭐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 한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 관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관주도 형식이 아니라 민간 주도 형식으로 철저하게 그 꼭 동물병원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꼭 사람,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을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모임인 같은 수의사들 모임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게 참 의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 테크니션 협회에서는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어떤 캐리어 디벨롭, 자기 그 캐리어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스스로 만들었다 하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수의사협회하고 미국 테크니션 협회가 서로 견제해가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면은 여러분들 졸업해서 동물보건사가 되시면은 이런 협회 만들고 또 수의사협회 아마 한국에서 대한수의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동물보건사 제도를 위임받아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대항이라보다는 효과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동물보건사의 그 권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협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사법에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 3항에 자격시험인데 매년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시행하는데 그리고 또 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한다. 자격시험에 필요한 어떤 과목을 볼 것이며 어떤 수준을 할 것이며 이런 거 정한다 했고 또 한 가지 그럼 과연 그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어떤 것이냐. 그 동물 16조 5항 제 16조 5호 1항에 보면은 동물보건사는 제10조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호에 보면은
제1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은 그 법은 수의사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그 각 부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법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령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겠죠. 정한다 했는데 3월 16일 오늘 현재까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볼 것이며 업무는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동물보건사를 교육을 하는 학교 선생님 교수들이 모여서 건의도 하고 해서 진정한 한국의 동물보건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검토해 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에는 정해진 게 없지만은 미국에서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고 베트남의 테크닉 선진국인 미국의 베트남 테크닉 VT 테크니션 스쿨의 교과목과 호서대학교에 개설된 그 교과목을 좀 비교해 봤어요. 거의 다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위가 이제 동물보건사에 꼭 필요한 그런 수업들이고, 50, 30 요 줄 밑에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과목들입니다. 이 중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테크니션, 그러니까 수의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의학은 테크니션 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습이 실질적으로 수의 내과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제일 첫 번째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Better medicine is art and science. 아트라는 건 손으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 실습을 얘기하죠. 사이언스는 말한 대로 이론, 학문으로서 이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트가 먼저 나왔다는 말은 수의학이나 수의 테크니션, 동물보건사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저희 지금 커리큘럼 상으로는 실습 시수가 좀 적지 않나,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교과목이나 이수 학점수 이런 것들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는 이유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한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게 아직 개편 못하고 외국하고 외국 재료들하고 비교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실습은 또 우리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실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개설되자마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 실습이 진짜 살아있는 실습이 되고 2년제 대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실 있는 동물보건복지학과 만들 거고요. 적어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베테너리 테크놀로지스트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걸 갖다가 이제 미국 RVT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쭉 좀 다시 한번 적어 봤고요. 미국 국가 시험 미국 수의사협회에서 관장한다 그랬는데 검사 과목과 과목의 배당 비율을
좀 조사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위에 애니멀 케어 앤 너징이 22%, 아네스테시아 16%, 파마시 앤드 파마콜로지가 12%, 라보라토리 프로세두가 12%, 서지컬 너징이 11%.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요. 그 치과, 그리고 영상,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 그리고 페인, 그 통증 관리와 그 진정하는 거 7%, 그리고 응급의학이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보시면 기초는 거의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기초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생화학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배우는 이유는 이 실제 임상 과목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기초를 모르면 임상 과목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그 베트남 테크니션 시험은 주로 임상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직 그 시험 과목이라든지 그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 정해진 게 없다라는데요. 참고적으로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한국동물보건복지회에서 만든 동물간호사 자격위원회에서 정한 그 시험 과목과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 과목은 동물 해부학 및 생리학, 동물 공중보건학 및 관련 법규, 동물 내과 간호학 및 임상병리학, 동물 외과 간호학 및 방사선학, 동물 복지학 및 반려동물학. 그래서 과목으로는 10가지지만은 시험은 다섯 과목 뭉텅그려 하면은 1년에 1회 시험 봤었고요.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과락이 있어서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할 자격증을 주는데요. 업무 범위는 그 1급부터 3까지 따랐었는데 1급은 그 베테랑 테크니션 스페셜리스트인데 한국에 아직 수의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2급 베테랑 테크니션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 그리고 3급 이상의 업무 이런 것들이 표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수의 테크니션 제도의 업무 범위를 참고해서 정한 건데요. 뭐 이런 안대로 과연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 범위와 뭐 이렇게 정할지 그런 건 아직 미지수고요. 그 우리 시험 과목들 보면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거의 비슷하죠. 근데 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학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없고요. 예. 그리고 공중보건학 및 관련 법규 이것도 없죠. 이건 당연히 뭐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시험 봐서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과목까지 과연 시험을 봐야 될까? 뭐 법규 안 지키면은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수술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자, 이상으로 지금 한국에서의 동물보건복지사, 동물보건사와 그 역사와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물병원에서 과연 그 동물보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동물보건학, 동물간호학계로는 참고 뭐 텍스트북은 없고요. 참고도서 그러니까 텍스트북 베테너리 테크니션 무슨 구판까지 나왔는데 어느 판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직접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 그 수의 보건사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개념 잡는데 동물 간호학계로는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